안녕하십니까. 정치는 정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법치는 법치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드디어 이제 이거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거 재판이 이제 본격 진행될 거예요. 아마 이제 이거 이재명한테 통지가 갔을 겁니다. 소속 기록 접수 통지서랍니다. 소송 기록이 고등법원 넘어왔다. 이런 데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요, 20일 이내에 그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쌍방항소니까 검사도 내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 선거법입니다. 위정교사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될 거예요. 한 10일 뒤에 선고됐잖아요. 선거법이 재판부가 이제 이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2부, 그 다음에 이거 6부, 그 다음에 이거 7부 3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할 때 2부, 6부, 7부 달기 고등법원은 괜찮다. 달기 그 재판부 구성이 원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2부나 그 다음에 7부, 6부인데 또 6부로 갔네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제가 셋 다 괜찮은데 그 중에 그래도 2부 갔으면 또 이렇게 7부, 그 다음 6부로 했는데 또 6부로 가기는 간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더 자세하게 한번 판사들 성향이나 취재해보고 어제 중요한 재판이 나왔는데 6부에서 바로 이제 이거 손준성 검사 있죠.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가 1심에 징역 1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유일하게 공처가 성공했다는 수사 하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게 6부예요. 야, 이걸 보고 참 이게 6부가 원칙적으로 그 판결하는구나. 법리에 맞게, 정과 팩트에 맞게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6부가 또 최강욱이 있죠. 옛날 조국이. 그것도 1심에 80만 원, 2심 그대로 80만 원 유죄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조국의 입장에서, 그 최강욱 입장은 이미 배지가 달아났기 때문에, 왜 그 아들, 조국 아들 인턴 해주가 이미 배지가 달아났고, 요거는 그런 인턴 위조해 준 적이 없다고 또 허위 사실을 또 주장했잖아, 선거법에. 그러니까 이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1심에서 80만 원 나온 건데, 요게 그냥 80만 원, 왜 이렇게 가볍냐 생각하면 안 돼요. 최강욱이는 인턴 위조해가지고 이미 집행유예로 배지가 달아나고, 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거기한에 또 해가지고 이중처벌 측면이 있으니까 1심에 80만 원 놓은 걸 1심 걸 유죄로 기각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6부가 잘한 거예요. 가볍게 봐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2부, 6부, 7부에 다 괜찮은데 6부도 괜찮다. 특히 어제 손준성 무죄. 이거는 진짜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그 운명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이제 정해지면요 633입니다. 633 이제 3개월 내에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재명이 천하도 며칠 못 가요. 지금은 계엄 사태 가지고 한 2, 3일, 이재명이야말로 3일 천하도 안 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그 평가를 해봤거든요. 여러 이제 동료 판사나 판결 분석해봤고요. 그러면 재판장이, 특히 이게 대등재판부인데 재판장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물론 재판장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재판장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등재판부라는 거는 사건마다 재판장이 중간에 앉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걸 재판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 초안을 쓰는 걸 주심이라는데요. 재판장하고 주심이 있고 한 명 돼 있는데 3명이 대등하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재판장도 아니고 주심도 아닌 분이 기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6-1, 6-2, 6-3 이런 식으로 그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3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이 어떤 분이냐? 제가 여러 정밀한 자료들을 평가를, 세평을 들어봤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분이냐?
6-2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거 연세가 기수가 제일 높은 분은 이제 이거 원래는요 정재호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빠졌어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정재호, 자이, 정재호. 이분이요. 이분이 그 25기예요. 그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원석, 한동훈 덕에 27기인데 제일 높은 25기입니다. 25기고 그다음에 그 69년생인데요. 이분이 왜 제가 이제 그 육부가 제일 선호를 안 했냐면 이 25기 요 정재호 이분이 광주 사례지오 고등학교 나왔어요. 광주 사례지오 아마 이게 김남국이 놓은 거 그러니까 호남이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저희는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생 무시 못하니까.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재판장도 아니고 주심도 아니고 원래 이제 그 기수는 제일 높은 정재호 한 분이 있고 판사가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재판장은 좋아요. 이번에 6-2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신속한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재판장이 아주 좋아요. 최은정, 은혜의 은자, 은정. 이분은요, 이분은 이제 이거 30기예요. 연수원 30기. 김동현이하고 한성진하고 다 동기예요. 그러면 기수 알겠죠? 김동현, 한성진, 연수원 30기예요. 최은정. 이분이요, 72년생이고 연수원 30기인데 중요한 게 대구 송현여고 나왔습니다. 야, 대구 송현여고 이게 유명한 대구의 그 학교 송현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 괜찮다 이거죠. 아까 한 분은 이게 광주 사례지요. 재판장은 대구 송현여자고 나오고 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30기입니다. 재판장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3개월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심판사, 주심덕의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판사는요, 이예설입니다. 한글 이름 같아요. 이예설. 이분도 기수가 높아요. 이분이 31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기, 30기, 31기 이렇게 기수가 엄청 높은 대등 재판부인데 주심판사는 이예설. 이분은 이제 이거 신목 고등학교하고 이제 고대법대 나왔어요. 제가 신목 고등학교 처음 들어봐가 치보니까 목동에 있네요. 그러면 이게 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다른 법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목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대법대를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게 그 서울, 대구, 광주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수는 이렇고요. 그런데 또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다 이게 또 호남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호남도 이게 보수 많아요. 근데 이거 정재호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게 평가가 괜찮아요. 이번에 이거 손준성 판결도 보고 최강욱 판결도 봤잖아요. 정치색이 거의 없다는 평가예요. 한성진 선거법 1심의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 연구원인데 저 괜찮다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판사 변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이제 약속했죠. 김동현은 어떤 판결에도 제가 욕한다 그랬죠. 한성진은 어떤 판결에도 제가 수용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은 어떤 결과가 나도 저는 수용할 생각입니다. 왜? 대법원이 또 있으니까. 근데 판사들이 정치 판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온 게 최강욱이나 그다음에 손준성 그 외에 제가 여러 판결문을 다게 분석을 해보니 판사 변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또 세 분이 대등하고요. 특히 재판장은 대구, 그다음에 서울, 주심은, 그다음에 또 한 분 광주 골고루 돼 있고 기수도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게 판사 변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남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법과 원칙, 그다음에 그 증거와 팩트가 뭐냐?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 한성진 부장판사가 132쪽에 걸쳐 이미 상세하게 썼죠. 거기에 증거가 백현동, 이미 김인섭이가 대법원에 5년 확정 판결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게 백현동이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김인섭 판결이 넣어버렸잖아요. 한성진 부장이 또 잘 썼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이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김문기는 다행인 게,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럼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잖아.
따라서 이게 우리로서는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이게 유죄로 바뀌면 끝나는 거고, 이게 무죄라도 원래 형량이 똑같잖아요. 뭐 김문기 골프 그런 크게 형량에 주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게 속인 게 맞죠. 뭐 자기가 사진 위조해가지고 이게 골프 친 것처럼 했다. 골프 치잖아요. 근데 마치 안 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이거는 이게 크게 양형에 영향은 없거든요. 결국 핵심은 백현동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놓는데, 근데 판사가 벌금 80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징역 1년이 80으로 됩니까? 무죄가 아닌 이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백현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죄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재판장, 최은정 재판장, 신속하게 3개월 내에 종결만 하면 됩니다. 종결만. 그러면 이게 주심판사 이해슬부터 세 분이 합의하면요, 뭐 제가 보기에 100만 원 밑으로 죽었다 깨어나 놓을 수가 없어요. 무죄만 무죄인지, 근데 이 무죄 놓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이미 또 김인석 판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이제 법률적 생명은 뭐 고등법원 끝나면 대법원은 뭐 이게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1, 2심이 똑같은데, 더군다나 대법원은 전화배치에 가봐도 전부 이게 지금 대법관 중에 좌파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영구하고 오경미밖에 없는데 11대인데, 거기다 대법원에 옛날처럼 김명수도 없고, 그 다음에 권순일도 없고, 권순일이 없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김명수하고 권순일 체포해냈더라고. 아주 그건 잘했더라고. 체포소에. 그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김만배도 없고, 김성태장도 없고, 그럼 여기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바꿉니까, 로비로? 대법원에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재명의 법률적 생명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항상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격변의 변화가 많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마치 완전히 뭐 정의와 법치의 사도처럼 떠들고 있는데, 곧 아마 재판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대정 재판 가야 돼요. 이재명이가 법정에 들어서가 딱 재판받는 이런 사진이 나오면요, 또 분위기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변호인 구한다고 난리래. 하루에 막 3시간씩 프레젠테이션회가 면접 보고 있답니다. 변호인 구한다고 난립니다. 그 실무적으로 일을 다 하는 게 이거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모든 이재명 사건을 실무 컨트롤하는, 지금 국회의장실에 그 제도 혁신 비서관으로 있죠. 월급은 국회 나라 국민 세금 받고 이재명의 방탄 총괄 실무 책임자를 합니다. 옛날에 김동화가 하다가 거기에 조상호, 김동화는 이제 배지 달았으니까 배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가 하고 지금 변호사들 면접 보고 있답니다. 왜 지금 3명밖에 없어요. 보강하려고.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딱 세 달이면, 제가 장담합니다. 3달이면 이재명의 운명 끝나고 판사들의 변수는 없다. 판사들은 전부 이게 원칙에 충실한, 법리에 충실한 판사들이다. 믿고 한번 이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